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준비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펄어비스와 기아차, 그리고 오션브리지와 현대건설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펄어비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중국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9% 하향 조정을 해준 리포트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일본 실적 하향 조정, 그리고 1분기 비용 증가 요인을 감안해 2019년, 2020년 EPS를 각각 14.2% 그리고 3.2%가량 하향 조정을 했다고 밝혀줬습니다. 연말 검은 사막 모바일 글로벌 출시 전까지 모멘텀 공백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지역의 서비스 기대감이 유효해지면서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한편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274억 원, 영업이익 26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1.7% 그리고 26.9%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 26일 출시가 된 검은 사막 모바일은 iOS 매출액 순위 2위를 기록한 이후에 10위 내외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검은 사막 모바일의 지역별 일평균 매출은 한국 4.3억 원, 대만 1.5억 원, 일본 7.9억 원 수준까지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은 일본 지역 마케팅비 집행과 일회성 성과급 지급 등이 반영되면서 전분기에 이어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검은 사막 모바일의 글로벌 출시가 연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말까지는 모멘텀 공백 구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K, 프로젝트 V 등 자체 제작 게임의 출시 일정이 대부분 미확정된 상황인 만큼 당분간 신작 모멘텀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산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재개하면서 검은 사막 온라인의 중국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한국 게임의 전면 허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흐름은 중국 지역 관련 뉴스 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0.61%가량 올라가면서 1,100원 정도 주가 올라갔고요. 18만 2,300원의 현재가 확인해준 펄어비스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SK증권에서 나왔고요. 완화된 부담 그리고 강화되는 라인업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차 종목인데요. 2019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2.9조 원, 당기순이익 4,31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외 공장병 출하는 전년 대비 10.8%로 증가하겠지만 도매 판매는 이를 상회한 12%를 기록함에 따라 재고 증가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비우호적인 러시아 환율과 주요 모델의 노후화는 부담 요인입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그리고 재고 관리와 인센티브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국 법인은 제한적인 출하량 증가와 도매 판매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통상 임금의 영향은 근본 1분기 실적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높았던 재고와 함께 미국 공장의 산타페 단산 여파 그리고 모델 노후화라는 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인데요. 18년 이후에 출하량 조정 등을 통해 낮아진 재고는 시차를 두고 인센티브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 감소로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공장은 텔루라이드가 투입되면서 공장 가동률 및 판매 믹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인데요. 하반기부터는 신차 출시와 함께 인도 공장을 통한 외형 성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1분기에 진행된 통상 임금의 합의는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적 개선과 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3,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네, 기아차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기아차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8%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30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7,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기아차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오션브리지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시장 진입 성공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오션브리지 종목입니다. 오션브리지는 반도체 소재 및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D램 전구체와 3D 낸드 전구체를 공급 중이고요. 장비는 D램과 낸드에 모두 사용되는 CCSS와 SSS를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결 법인 중에 제일 ENG를 통해 반도체용 가스 캐비넷을 공급하고 있고요. 상장 법인인 하이셈의 전환사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앞서 기술한 제품들 외에 반도체 특수가스와 화학약품 혼합장치 시장에 신규 진입한다고 예상해줬고요. 중장기 성장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먼저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는 올해 중국 공장의 D램 미세화와 국내 공장의 3D 낸드 장비 증설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는 동사의 D램용 전구체와 3D 낸드용 전구체의 실적 증가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SK하이닉스의 신규 공장 완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장비 부문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용 전구체와 장비 부문의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문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시장 진입입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으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요. 오션브리지는 2017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재 특수가스의 양산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합성과 정제를 모두 진행할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증착용 가스를 시작으로 제품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SK하이닉스의 3D 낸드 투자와 함께 각 제품들의 출하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서 중장기적인 매출액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 DPS 400원 기록하면서 향후에 높은 배당 수익률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는 특수가스 시장 진입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성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션브리지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션브리지 최근의 주가 흐름과 함께 오늘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50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12,750원 확인되고 있는 오션브리지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현대건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은 2분기를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3.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2,180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주요 현장에서의 매출 공백으로 2014년 1분기 이후에 가장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2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플랜트 사업부와 원가율이 99%에 근접한 토목 사업부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준공 예정이던 루사일 고속도로의 공기가 2019년으로 연장된 점은 우려 요인이지만 상반기에 추가 원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로 전망이 됐던 이라크 유정물 공급시설과 알제리 복합 화력발전소의 수주가 2분기로 지연되면서 1분기는 예상보다 수주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2018년 SK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 공장의 수주 인식이 예정된 것 외에는 대형 공사 소식이 좀 부재를 합니다. 하지만 1분기에서 이연된 프로젝트를 비롯해 마르잔 개발 프로젝트와 필리핀 메릭공사 등 2분기 가시권에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유정물 공급시설의 프로젝트는 석유부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르잔 개발 프로젝트도 사업주의 의지가 강해 라마단 기간 이전에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2월 말에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여파로 주가는 북미 정상회담 직전 대비 1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 경협 프리미엄이 상당폭이 제거된 현 주가 상황에서는 부담 없이 2분기의 수주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2분기에 다수 발주가 예상되는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감안해 상반기 건설업종 탑픽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현대건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현대건설 종목입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56%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4,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현대건설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함께 했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차트 보고 오셨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하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시트리 종목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응고제 제품을 특허로 출원한 시트리의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시트리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5%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950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6,5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시트리입니다. 주가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데 이어서 오늘까지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세계 최초로 항응고제 제조 원천 기술을 개발한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시트리는 독자 개발한 기술로 항응고제 아픽사반을 함유한 서방형 미립구와 조성물 그리고 제조 방법에 대해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HFR 종목입니다. HFR이 5G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현재 13%대의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365원 정도 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0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HFR 종목이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HFR은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포트폴리오를 모두 보유한 회사로 5G의 상용화를 위한 생산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력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텍 종목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현재 좀 큰 가운데 소방 설비나 조림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파라텍 종목입니다. 3.96%가량 올라와주면서 상승폭은 다소 좁혔습니다. 210원 정도 주가 올라갔고요. 5,51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파라텍이라는 기업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용품 전문 업체인데요. 소방 차량과 소방용 기구 등을 만드는 나노메딕스도 오늘 뛰어올랐고 화재 경보기 등 소방 방제 시스템 업체인 인콘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선창산업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건산업과 한솔 홈데코 등도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들 회사는 환경 보건과 조경 사업을 하거나 건자재 제지 사업을 하면서 조림 사업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지면서 현재까지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 종목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기대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현재 구간 주가부터 체크해 보시죠. 루미마이크로 현재 23%가 넘는 급등세에 시연하면서 여전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랐고요. 138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총 270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이프로젠 KIC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그리고 불락 2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7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2%, 그리고 만기 이자율은 4%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업체인 루미마이크로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항체 치료제 개발업체 다이노나와의 합병을 통해 바이오 진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다이노나와의 합병을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민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GKL입니다. GKL은 지난 1분기 카지노 매출액이 약 1,0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이블 매출액은 941억 7,200만 원, 머신 매출액은 약 14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7%, 그리고 0.02% 감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 P&F입니다. 동양 P&F는 SK건설과 124억 원 규모의 기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작년 매출액의 11.05%에 해당합니다. 네, 이어서 제너셈입니다. 제너셈은 SK하이닉스와 6억 3,486만 원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비츠로시스 살펴보겠습니다. 비츠로시스는 염재현 사회이사가 1신상의 사유로 사회이사에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이 회사의 사회이사를 역임한 염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6월 29일이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KL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장보다 1.73% 상승했고요. 600원 오른 22,5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 P&F입니다. 3.7% 상승했고요. 310원 오른 8,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너셈입니다. 3.7%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47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츠로시스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는 삼성전자와 약 217억 8,5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4.7%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3%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HSD 엔진 보겠습니다. HSD 엔진은 대우조선해양과 295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8%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20년 7월 21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ED입니다. ED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NG 하이테크입니다. 2.15% 하락하고 있고요. 주당 160원 빠진 7,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0.11% 약보합권에 있고요. 50원 떨어진 4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HSD 엔진입니다. 1.25% 낙폭 시현했고요. 4,75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듬입니다. 5.47% 급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55원 떨어진 9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곧 시작이 되는 실적 시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좀 분명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몇 차례의 어닝 쇼크를 경험하고 나면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호조세 보이던 증시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협상도 완전히 타결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면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조만간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금융시장 정보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소속 기업들의 올 1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분기 만에 첫 기업 이익 감소입니다. 유에스뱅크 프라이빗 자산 운용의 제프 지퍼 상무는 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올 초에 주가가 급등한 데다 기업이익 전망도 어둡다는 점에서 주가가 추가로 오르기 전에 약간의 하락을 경험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의 무게가 실립니다. 러셀 부사장은 비관론자들은 경기 침체를 말하고 싶겠지만 오늘 나온 실업 통계 등을 보면 그런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멀리 보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여부가 다음 달 초에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드바이저스 자산 운용의 매트로이드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의 일부 쟁점에선 합의에 도달할 것이고 이는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은 크게 관세와 지식재산권 두 가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관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은 그렇지 않다면서 본인 생각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14% 상승했습니다. 3.08포인트 올랐고요. 2209.61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02% 상승했습니다. 0.13포인트 오른 751.71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관망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처럼 우리 시장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1,549억 원 매도세 시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996억 원, 그리고 619억 원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50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2억 원, 그리고 171억 원 동반 매도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었는데요. 개인이 1969계약, 외국인이 1271계약 동반 매수세 시현했고요. 기관이 2602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 네트워크스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주당 605원 올랐습니다. 2,63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는 자회사가 약 1조 원 규모의 아시아 개발권 판권 양도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서현 이화입니다. 이거래 연속으로 빨간불로 장 마쳤습니다. 주당 750원 올랐고요. 11%대 후반에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7,060원에 장을 마친 서현 이화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진 INS입니다. 주당 1,250원 올랐고요. 10.37%의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3,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9.56%의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3,955원에 장을 마친 에이프로젠 KIC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시디즈가 가장 약세를 보였고요. 9.09%로 9% 초반에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5,300원 빠진 53,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제철입니다. 8.7% 낙폭 시현했고요. 870원 떨어진 9,1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 IDT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5.56% 낙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700원 빠진 11,9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호전기 역시 260원 떨어졌습니다. 4.85%로 5%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고요. 5,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현대공업이 910원 오른 3,96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바이오도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CM팜이 최근 현대바이오의 지분을 늘리면서 주가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3,500원 오른 15,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판타지오입니다. 244원 올랐고요. 1,07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엔젠 플러스입니다. 오늘 9.95%로 급락세 시현을 했고요. 주당 1,080원 떨어진 9,77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류 AI 센터입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는데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9.42% 낙폭 시현했고요. 385원 떨어진 3,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덴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99%로 7%의 약세 시현했고요. 510원 떨어진 6,7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마감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한번 보게 되면 기계업종이 1.97%가량 올라와 주면서 가장 높게 올라와 준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가 현재 10% 가깝게 올라와 주면서 장을 마감 주었고요. 퀴로도 강세였습니다. 5.38%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운수장비 업종 보겠습니다. 1.85%가량 올라와 주면서 1%대 후반에 상승폭까지 시현을 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대위아가 오늘 5%가 넘게 올라가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6%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45,700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화신 보게 되면 4.67%가량 올라와 주면서 4%대 중반의 상승 흐름까지 켜줬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비금속 광물업종 보겠습니다. 1.45%가량 올라와 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까지 시현을 했고요. 먼저 백광 소재 보게 되면 5.26%가량 올라와 주면서 5%대 초중반의 견조한 상승 흐름까지 오늘 유지해 줬습니다. 3,200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2.49%가량 하락을 하면서 2%대 중반의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낙폭이 좀 깊게 나와줬고요. 의료정밀 업종도 약세였습니다. 1.56%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살펴보시면 기타 제조업종이 2.82%가량 올라와주면서 3%에 가깝게 올라와주는 흐름까지 확인됐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노바텍이 오늘 10%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S&P월드가 7.86%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줬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화학업종 보게 되면 역시 1%가 넘게 올라와주면서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고요. 섬유의료도 강세였습니다. 약세 보였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성장 기업들이 1.53%가량 하락을 하면서 1%대 하락 흐름까지 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업종이 1.4%가량 빠지면서 1%대를 넘나드는 낙폭까지 시현했던 제약업종이었습니다.